체중의 60%는 우리가 체액이라고 했다. 이 체액이 몸에 많은 데는 그 세포내에 40%가 있고 interstitial space의 15%, 나머지 15%는 혈관의 루멘 안에 있게 된 것이다. 혈관 내에 혈액을 RBC, WBC 플레이트의 어떤 혈구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플라즈마는 그 파이브리노겐하고 씨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이브리노는 이제 글루텐에 관여하는 거고, 씨름 속에는 엔티바디가 있는데, 엔티바디가 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말의 혈청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결국 씨름을 집어넣는다는 얘기고, 그 속에 있는 엔티바디를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몸의 이디마, 팔모르 에디마는 그러니까 플라즈마 성분이 그 아트리아 베인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빠져나오는 양이 하루에 뭐 10리터가 나온다면 그 중에 그 10%, 1 내지 2리터는 그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라이트 서브클레비언 그 베인 쪽으로 흘러들어가 심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트리에는 산소가 많고 그래서 빨갛게 표시하고, 그 베인 쪽은 그 CO2가 많아서 파랗게 표시하는데,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캐필러리. 이 캐필러리 있는 데에서 그 플라즈마가 걸러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플라즈마들은 다시 베인을 통해서 들어가지만은, 베인 쪽으로 들어가지만은 나머지 한 10% 정도는 그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림프관을 따라 가지고 라이트 서브클레비언 베인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상하야지에 부종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 아터리에 많은 산소가 밖으로 나오고 또 조직에 많은 CO2가 베인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그러니까 캐필러리에서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로 빠져나온 플라즈마 액체로 보면 된다. 이 속에는 그러니까 그 클로팅을 시키는 파이브리노겐하고 씨름이 들어있고, 씨름 혈청 속에는 엔티바디하고 물이 들어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뭐 에너지 보조의 법칙이니 F=ma니 이런 그 물리학적인 법칙, 또 시어 스트레스니 서컴퍼런스 스트레스는 각각 혈구에 작용하는 E=mc 제곱으로 다 이렇게 작동하는데, 이런 힘, 그러니까 수평으로 가는 것과 수직으로 가는 것은 혈관을 뚫는 힘이다. 이런 것들과 그리고 시스톨릭, 밀어주는 힘, 같은 방향이지만 잡아당기는 힘, 밀어주는 힘이 끝나고 잡아당기는 힘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서도 어떤 걸 이니콜MC라든가 F니콜M에 의해 가지고 혈구나, 그러니까 뭐 플레이트 RBC, WBC는 여기 이제 캐필러리를 통해서 이동되고, 나머지 플라즈마 물질들, 뭐 파이브리노겐이라든가 시로멘이나 엔티바디 같은 경우는 이 캐필러리에서,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그 사이 캐필러리에서 그 혈관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한번 걸러져 가지고 대부분은 그 베인 쪽으로 흡수가 되지만은 나머지가 이제 림프관을 통해서 회수된다는 얘기다. 그럼 왜 이렇게 그 플라즈마가 캐필러리에서 빠져나오느냐면은, 우리가 대기압을 760mmHg라고 한다. 근데 시스톨릭, 디아스톨릭 때 혈압 잴 때 우리가 120, 80이라고 한다. 수축 때 120이고 이완 때 80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체가 어느 상수에 있으면 거기에는 이런 그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80, 120은 1기압 760mmHg 적응대로 됐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우지에 올라가면 혈압이 거의 압력이 뚝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있는 혈관은 터질 수가 없고, 혈관 그 사이사이를 그 플라즈마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출혈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지. 사실 플라즈마다. 근데 이것이 몸 속으로 더 들어가서 아우트리가 끝나고 베인이 시작되는 캐필러리라는 특수한 부분, 여기에 압력을 재보면은
그 아트리 캐필러리가 끝나는 데는 압력이 36mm HG가 되고 수축기 이완이 뭐 120, 80이면 훨씬 더 작은 것이다. 30mm HG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인 쪽 캐필러리는 10mm HG 되고 그 사이에는 인터스티시얼 스페이스 쪽에는 약 15mm HG의 작은 압력이 되는 것이다. 근데 아트리 쪽에는 우리가 CO2가 그 많이 이제 그 펄모리 아트리는 산소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가고 베인에서는 CO2가 이렇게 노출했던 것이 들어와서 CO2가 많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조직을 말하는 거고 그 엘비올러가 그러니까 기관지가 끄트머리 있는 엘비올러 쪽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펄머리에 오는 아트리 쪽에는 산소가 많은 게 아니라 CO2가 많다. 몸을 한 바퀴 돌아온 것이 일로 와서 이제 산소를 먹으러 온 거니까 CO2가 많아서 CO2 압력이 30mm 정도 되니까 이것이 그 혈관박을 빠져서 인터스티셜 빠져나와서 이것이 베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엘비올라를 통해 가지고 브론키올라이티스 해가지고 브론코스를 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근데 대기압은 760ml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산소 우리가 압은 21% 정도 된다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것이 알비올라다. 알비올라에 있는 그 21% 이하 되는 그런 산소 압은 캐필러리 베인 속의 압력 10mm HG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알비올라에는 산소는 자연스럽게 그 펄모너리 그 베인의 얇은 그 하나의 막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 펄모너리 아터리가 30이고 베인이 10이고 그 사이가 15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플라즈마는 여기서 아터리와 베인과 그 사이 캐필러리 그 가운데에서 엘빌라 쪽으로 나오던가 또는 엘빌라 주변에 있는 인터스티셜로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많은 것은 이제 재흡수가 되지만은 대부분이 이것들이 이제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지만은 이 알비올라라는 그 장소는 체외다. 체내에 있는 인터스티셜 부분이 아니고 체외 쪽에 빠져나온 그 플라즈마는 이것이 물이 어떤 알비올라라는 그릇에 차 있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것이 그 캐필러리 세포 벽에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CO2가 펄모리 아트리에서 나오는 것도 막아주고 또 펄모리 베인으로 들어가는 산소도 막아주기 때문에 알비올라가 차면은 펄모리 에디마가 돼가지고 이걸로 인한 하이폭시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그 알비올라하고 알비올라 주변의 인터스티셜 스페이스에 플라즈마가 이렇게 쌓이게 되냐, 그래서 회수가 안 되고 많이 쌓이게 되냐 하는 것은 우선 그 펄모리 아터리나 펄모리 베인의 그 압력이 높은 경우, 즉 펄모리 하이퍼텐션이 있는 경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니까, 혹은 또 시간이 지난 그 TOF라든가 벤트럴 septal 디펙트라든가 혹은 또 PDA 같은 경우에 아이젠뱅크 신드롬이 돼가지고 펄모리 하이퍼텐션이 되면은 압력이 상당히 캐필러리에 높아지겠는데, 그런 경우 시민성인 경우에 이제 플라즈마액이 알베올라 쪽에 이렇게 차이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시민성은 그 하트 페일리어, 특히 레프트 벤트리클이 그 시스톨릭, 디아스톨릭, 이젝션 프랙션인가 에나 디아스톨릭 지스카이 펑크지아 리바바주로 축하가 잘 안 될 때에 이 혈액들은 펄모리 아터리나 펄모리 베인에 쌓이게 된다. 그러면 플라즈마의 그 플라즈마들이 여기 있는 플라즈마들이 상당히 압력을 받으니까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라든가 알베올라 쪽으로 나오게 돼가지고 펄모리 에데마가 많아진다. 즉 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펄모리 하이퍼텐션을 측정하려고 하면 캐필러리 압력 PCWP 18mm HG 해가지고 이것이 펄모리 캐필러리 뭐 웨지 프레셔를 해가지고 수완간즈 카테드레이션을 측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초음파를 했을 때 그 펄모리 엑슈레잉 타임 체크하는 거 똑같다. 그 펄모리 하이퍼텐션 체크하는 것이고, 그 레프트 벤트리클의 그 심근의 피로도를 측정한 것이 엔티프로 BNP가 뭐 100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 돼도 그 하트 페일리어 레프트 벤트리클의 그 머슬의 그 피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의 수치가 브레인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라고 한다. 그러면은 산소도 들어가지 못하고 베인 쪽으로 가지 못하고 타산가스도 그 밖으로 펄모니 아테리에서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라든가 엘비올라 쪽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물이 찼으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시민성으로 본다고 하면, 카디오제닉이라고 본다면은 논 카디오제닉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그 뉴모코니오시스, 성면이라든가 혹은 뭐 석탄이라든가 뭐 규산염 이런 것들이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브론카이티스 해가지고 브론키올라이티스에서 알뷸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얘들이 가는 장소는 그 펄모널 그 아터리나 베인의 그 벽 밑에 있는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를 갖다가 파이브로 시킨다. 단단하게 시킨다. 단단하게 되니까 어떤 몸에서 그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다가 펄모널 아터리나 베인의 그 셀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멤브레인의 투과력, 캐필러리 퍼니트러빌리티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뉴모코니오시스 있는 환자분들은 그 인터스티셜 스페이스가 파이브로스 됐으니까 대신 혈관의 캐필러리의 그 멤브레인의 퍼니트러빌리티가 상당히 증가돼가지고 속에 있는 플라즈마가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라든가 엘뷸라로 빠져나와서 펄모리 에디마가 생기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논 카디오제닉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여기는 산소가 압력과 같이 상당히 적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 산소가 적으면 물론 이제 혈관에 수축되는 것도 있지만은 대기 중의 압력이 우리가 1기압이 적응되게 되는데 여기 산소외 같은 데는 그보다 적다. 결국 알베올라 압력이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캐필러리, 아트리 캐필러리나 베인 캐피터리 압력이 높아가지고 여기 있는 플라즈마가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라든가 알베올라로 빠져나와가지고 에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시리달피를 줘가지고 코로너리 아터리를 그 펄모너리 아터리 베인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게 되는 것이다. 줄어든 걸? 그 캐필러리 속의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심해성으로 뭐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라든가 혹은 또 그 기능이 그 디아스톨릭 시스톨릭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정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우선 압력이 높아지게 하는 어떤 물리적, 예를 들어서 수술방에서 출혈을 많이 했다고 블러드라든가 그 플루이드를 많이 주게 되면은 이 알베올을 둘러싸고 있는 캐필러리들의 압력이 내부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똑같이 펄모너리 하이퍼텐션, 아이젠뱅크 신드롬 혹은 정체되는 것 같은 그 하트 페일리어와 같은 현상이 나가지고 플라즈마가 멤브레인 뚫고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라든가 엘베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볼륨이 올라가는 거고, 볼륨을 올리진 않더라도 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예 소변이 안 나오게 하는 현상이 몸에 일어날 때가 있다. 못 나가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블리딩을 많이 하면 이제 하이퍼볼레믹 쇼크라고 하는데, 그 몸에서 자연적으로 레닌angiotensin 시스템이 작동해가지고 심파스틱 너브가 활성화되면은 이것이 이제 카테코라민을 분비해가지고 알파는 말초에 수축하는 거고 베타는 코로니 아터리를 이완시켜가지고 카디악 아웃을 많게 해서 몸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잃어버린 그 혈액을 보충하려고 하는 그 물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말초를 이렇게 수축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혈관을 수축한다는 얘기인데, 말초 혈관 중에 키드니로 가는 혈관도 수축되다 보니까 소변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변이 안 나오는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소변이 안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에디마가 생긴 원인이 그 하이포볼리믹 쇼크에 의한 심퍼스틱 너브의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카테콜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또 하나 아드레날 글란드에 있는 그 캔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알도스테론이든가 ADH 호르몬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나오면 똑같이 카테콜라멘의 효과에서 알파 수축하고 베타를 이완해가지고 몸 안에 있는 그 혈액을 갖다가 그 수분을 밖으로 안티다이어트 호르몬 못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반사적으로 캐필러리 안에 있는 혈압이 올라가니까 플라즈마가 인터스티셜 스피시스라든가 엘베오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우리가 그 아티피셜 벤틸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프랙션 인플레이터리 그 산소량을 대기 중에 0.21보다 많은 0.6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캐필러리에서 알베올리스 캐필러리에서 산소와 CO2를 갖다가 물이 막아버리기, 에데마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휘몰을 배인하고 휘몰을 배인해서 그 배인을 빼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에크모, 엑스트라 코르포리얼 멤브레인 옥시게네이션을 해가지고 산소를 보충한 다음에 압력을 넣어서 보충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그 슈페리어 베나 카브를 해가지고 레스 서큘레이션 롱으로 갔다가 다시 제너럴 서큘레이션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펄모리 에데마가 자연적으로 에데마니까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라이트 그 사브 클레비안 베인으로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회수될 때까지,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아티피셜에 벤틸레이터 쓰는 것은 그 FiO2 해가지고 프랙션 인스피레이터리 세츄레이션을 옥시겐 세츄레이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0.6이라고 하는 것은 0.21보다도 3배 많은 산소량이 그 벤틸레이터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다.